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오늘 새벽에 귀국하자마자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면서 바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바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죠. 이렇게 통일교 의혹의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통일교가 접촉한 것으로 보도된 여야 전현직 의원 5명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명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전재수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교 측의 진술이 제법 구체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통일교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 해저터널 사업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까지 줬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았다. 자, 이런 구체적인 말까지 하는 거 보면 꽤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5명이 지금 언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에서 진술을 5명을 일단 했고 나머지 10여 명 정도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랑 네. 임종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시계나 이런 어떤 명품을 전달한 거는 통일교의 과거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부분과 되게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과거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다는 거고, 금전 액수 4천여만 원이라고 액수까지 특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건 이건데, 그럼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 이분이 더 디테일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임종성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어떤 경배를 했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나머지 분들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우선 이 굉장히 장관직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의미를 부여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은 유지를 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차피 12월 1월에는 장관직을 사퇴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차피 12월 말이나 1월에는 사퇴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논란이 터지니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구실을 삼아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당 현재 주류 이제 친명계나 이쪽에서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희생했다는 어떤 프레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노렸다고 봐요. 그리고 이 공무원은, 이 장관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도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좀 이 활동 폭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장관과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장관직을 내려놓고 그냥 국회의원 신분만 유지하면서 현안에 대해 대응하고 자연스럽게 부산 가서 선거운동하고, 오히려 본인에겐 더 그 적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선거운동에는 오히려 또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공소시효 논란이 있고, 물론 뇌물죄로 넘어가게 되면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어지지만 경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고 그러고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그렇게 있는지 본인도 이걸 규명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밀리면 안 된다, 난 밀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지도 의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봅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저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보면 김건희 여사 사건 때도 명품 가방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끝까지 파내면 찾아낼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우리 말씀대로 결국은 이 특검에서 또 수사팀에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와서 또 이 면책특권 뒤에서 또 숨어가지고 또 치고 빠지기 하고, 그렇게 하면 장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 그래서 의원직이라는 가벼운 옷을 입고 편하게 또 다니면서
충분히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근데 특히나 이 정권에서 8월 달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수사팀을 이제 겨우 만들었는데 네. 과연 이거 가지고 할까요? 그리고 뭐 명분이야 거창하죠. 뭐 해양수산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러는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귀국하면서 바로 사퇴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바로 수용하고 이건 뭐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통일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이 대놔놓고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 통일교 해산이라는 걸 법제처장한테 해산 가능하냐 네. 이렇게 물어보고 법제처장이 충분히 불법적인 일을 하면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지금 또 우리 윤영호 본부장은 또 입을 닫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구체적으로 더 뭐 말씀을 하실 것 같이 했지만 그래서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게 의문이고 우리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죠. 그래서 이게 이 과연 통일교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압박을 해왔고 압수수색도 그렇게 당사를 뒤지고 했으면 당연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를 해야죠. 압박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네,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서 우리 이민찬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뭐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어차피 시장 선거 나가니까 그만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자기 어차피 출마할 거니까 그만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이거는 일말의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전재수 장관이 좀 핀치에 몰렸다고 보여요. 왜냐면은 뇌물죄라는 거는요 쌍벌죄입니다. 이게 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그렇다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기소를 할 수 있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주었다, 요 정도 선만 되면은 기소가 가능해요, 사실은. 네. 자, 그런 정황 증거들이 지금 보십시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금액 4천만 원 나오죠. 거기에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어디서 줬다, 만나서 줬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왜 줬느냐, 해저 터널이 있었다. 자, 이 정도 진술이 확인이 되면요, 그 자리에 전재수 장관이 있었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 검찰은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가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소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진다는 거죠. 즉 전재수 장관이 지금 보기에 자기는 이거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기소를 피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장관으로서 기소를 받는 거는 사실 너무 좀 힘들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만두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걸 좋게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부산시장에는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의 도덕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뇌물수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름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땐 굴뚝이 열기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정치적 공세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하게 뒤집어 쓸 경우도 있습니다. 다 털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다 털고 오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만큼 또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묻어있는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깨끗하게 다 털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재수 장관 외에도 언급된 여권 인사들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정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허위 보도다라면서 전격 반박했고요.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임 전 의원은 민주당 당내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 때 통일교 측의 인사가 선임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임종성 전 의원이 해명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2인자가 윤영호 본부장이잖아요. 그 3인자가 이모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도는 얘기는 윤 본부장은 국민의힘을 담당했고 그 3인자 이모 씨는 민주당을 담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모 씨가 직접 임종성 전 의원도 뭐 수차례 만났고 그 당직까지 받는 그런 것들을 다 메이드를 해줬고 굉장히 수시로 가평에도 다녀갔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그 윤 본부장과 이모 씨가 그 통일교 2인자와 3인자가 통화를 한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이 다 이미 나왔어요. 거기 결국 권성동 의원도 그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 그리고 사진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그들이 주고받았던 여러 내용들이 이미 그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부인만 한다고 될 일은 전 전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부인하고 있어요. 네. 특히 여권 인사들은 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3특검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현 집권 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특검이 4개월 뭉개고 있다가 경찰로 이첩했잖아요. 경찰이야 뭐 27명 규모의 뭐 TF를 꾸렸다고 하지만 이 수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한민국에 없을걸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특검을 해서 이 내용들을 다 이첩을 받고 다 전재수 의원도 부르고 해서 내용을 대조를 하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지지 않게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윤영호 본부장에게 많은 게 달려 있어요. 왜냐면 윤영호 본부장이 8월에 수사를 받을 때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최후 진술에서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뭐 디테일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성열 최고가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까지는 어떤 이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으로만 수사를 받았고 그 부분으로만 기소가 된 거예요. 구형이 된 거예요, 어제.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이런 것들을 불어서 민주당 인사들까지 전부 다 이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게 되면 본인도 형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 어떤 특검의 수사의 어떤 이 중립성이나 이런 특검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는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는 본인이 좀 망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해서 특검이 다 불러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규명이 되는 것이지 이 윤영호 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에 했던 거 외에 뭐 다른 디테일한 얘기는 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수사를 무마하려 하는 게 들어간다 시도가. 그렇게 되면 논란만 불거지고 결국에는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기소도 못하거나 재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권은 우리는 깨끗하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 특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 이민찬 의원 자세하게 설명하셨잖아요. 뭐 이 정부에서 그리고 이 사법 개혁하는 그 와중에 또 수사권 조정까지 해서 경찰청이 사건 전담팀을 이제 맡았지만 이게 제대로 가겠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그러면 정말로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8월달에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건 뭐 말씀대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웃기는 것도 나경원 의원 이야기 언급을 했지만 정말로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의혹을 받는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만 구속시킬 게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 그 문자 하나 가지고 엮어가지고 지금 뭐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골프장에서 사진 찍은 거 들고 와가지고 기소하고 바로 또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혐의가 있다 그랬으면은 뭐 바로 그때 잡아들었겠죠. 근데 뭐 지금 와서 이렇게 양쪽 형평성 있게 몇 사람씩 이렇게 불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거론이 됐으면 모두 불러가지고 한번 수사 한번 해보죠. 특검을 네. 통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일반 경찰로 가지고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뻔하게 뭐 또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교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에서 그러면 여당에 불리한 진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지금 통일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저 인력들이 지금 만약 해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 통일교 해산이라는 종교 탄압이라는 카드까지 끌고 공식 석상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발언을 해놔놓고 협박을 하는데 과연 통일교 측의 인사들이 저걸 순순히 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풀어줄 수 있을까? 저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사에서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을 특검을 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특검이 전재수 의원 사건에 대해서 확보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기소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사건을 덮었어요. 그래서 왜 덮었냐 했더니 언론에 의하면 이거를 수사팀이 이 정도면 뇌물죄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윗선이 막았답니다. 예. 특검은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수사기관 중에 가장 센 수사기관인 거예요. 국회에서 이거를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가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특검조차도 어떤 윗선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형인지 누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윗선이 지금 수사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면요, 경찰이 아니라 경찰 할아버지가 와서 수사를 못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윗선의 존재부터 좀 밝히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면 지금의 특검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별도의 신설 특검. 그리고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렇게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민중기 특검이 왼쪽 눈은 감고 민주당 편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가는지. 이거를 민중기 특검 누가 추천했습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만 했잖아요. 네. 저희 당도 안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편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정하게 수사하자. 그게 빈말이 아니시라면요, 이거는 저희한테 특검권을 주셔가지고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게끔 해서, 그래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꼭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요, 다 어떤 그 인물의 면면이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제2부속실장을 했기 때문에 친문의 핵심이에요, 부산에.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여러 통일교가 이 로비를 했다는 것은 이게 합당합니다. 네. 임종성 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워낙 후보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이제 특검의 주장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통일교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서 이제 본인이 그런 것을 조금 조율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는 윤영호 본부장에게 전달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행사였고 여야가 공히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조금 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조금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한 역할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윤영호 본부장과 통화를 한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통일교가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금품이나 이런 로비를 해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위치에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인과관계가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저는 특검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공수처가요, 올해 1월에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체포하고 뭐 수사할 때 공수처, 검찰, 경찰 셋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수사하고 서로 체포하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법에 의해서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어요. 인지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특검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부터 지금 이렇게 직무유기를 한 것까지 모두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까 특검이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
민주당에 가서도 민주당의 당원 명부도 확보해야 된다. 왜냐? 지금 여러 가지에서 어떤 민주당에도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입당을 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당사를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검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도 그런 집단적인 어떤 조직적인 입당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미 특검이 그런 이 통일교 친도 명단을 확보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 압수수색해서 그 두 개를 대조한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용 사무총장 주장대로 민주당 당원 명부도 확보를 해서 특검이 기확보한 통일교의 명당 신도 명단과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지만 얼마나 나왔습니까? 특검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민주당에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런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수사를 필요한 항목들을 담아서 법안을 만들어서 특검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 이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의 단독 보도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 이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설 특검을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과 얽힌 정황들이 좀 나온다는 것들이 좀 다 주목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7인회에 속한 인물이죠. 임종성, 전재수 이 두 사람이 통일교에 얽혔다는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종성 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친명의 연결고리라고 할 만큼 중간에서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대로 통일교가 접근하는 사람은 권력 핵심이 바로 최측근들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접근을 했는데 분명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8월 달에 진술을 다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별건 수사해야 거리라서 우리는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공정하게 수사를 했으면 이 수사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민중기 특검도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도 수긍을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사건 특검을 하면서 통일교와 우리 당과의 관계를 뭐 면밀하게 파헤치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가 우리 당에 대해서 끼친 거는 뭐 입당원서 썼는 거 가지고 지난 여름에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리고 결국 업체를 우리 당원 명부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뺏어가서 대조를 했죠. 지금 당연히 그러면 민주당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야죠. 그리고 별건 수사 안 한다고 그래놔놓고 이제 결국 여론이 압박을 하니까 결국 경찰에다가 이첩해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국 이거는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하게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런 수사 그 검사도 임명을 하고 또 민주당이 또 추천한 인사도 하고 우리 또 이준석 신당에서 또 개혁 신당에서 추천을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믿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권력의 핵심을 어떻게 지금도 손을 못 대는데 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참 답답합니다. 이게, 네. 이게 말이 되냐 싶습니다. 네, 또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또 설명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도 거론이 됐는데요. 물론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 만난 것조차도 좀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최측근 최고 실세한테만 다가갑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 보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 청탁 들어오니까 뭐 합니까? 훈시경, 현지 누나 찾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로비라는 거는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만 늘어나고 말만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단거리, 가장 측근에게 다가가는 건데 지금 정진상 씨가 대통령도 인정했었던 최측근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접촉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측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는 이건 건드릴 수가 없다. 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이런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프레임은 이미 깨졌어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유착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또 위원정당 해산이나 여러 가지의 또 근거로 또 만들려고 여러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정교 유착 이 프레임으로 여러 가지 몰이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실상을 다 듣고 보니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파가 아니라 정권이 잡기에 유력한 사람에게 줄을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모든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의 논리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정진상 실장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증한 최측근이에요.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란 말 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나머지 측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증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진상 루트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녹취가 또 있잖아요. 그 윤모 본부장이 이 2인자 3인자 간의 통화 내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연락이 왔다. 뭐 이런 내용을 3인자에게 합니다. 3인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인자가 3인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연락이 왔다 하니까 3인자가 민주당을 담당하는 3인자가 제가 정진상 실장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녹취가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윤모 본부장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통일교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패배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바로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렇게 컨택이 오는 게 본인이 파악이 됐다면 아니 선거 전에 누구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이 정황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네, 결국 뭐 이번 일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현직 장관이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 일이 처음입니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아니면 북극 항로 개척 등의 경우 현장 지휘자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서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재수 이꼬르 해수부 이전과 또 이꼬르 부산시장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뭐 여론조사들 보면은 전재수 전 장관의 그 지지도가 뭐 부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해수부 이전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해수부를 건물을 지어서 가기가 너무 빠듯하다, 뭐 힘들다 이러니까 우선 이전하고 연내 이전을 완료하고 나중에 건물은 뭐 북한 쪽에 새로 지어서 가도록 해라. 무조건 가라. 그게 전재수 장관을 위한 부산시장 만들기의 핵심 공약이었죠. 그걸 이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재수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동력이 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은 본인이 이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북극해 북극항 개척, 항로 개척 이런 부분들을 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 누가 대타로
전재수 장관 역할을 해서 부산의 민심을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부산시장을 만드는 구조들이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부산에도 부산 신항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특정 오거돈이라는 분이 또 해수부 장관을 맡아서 부산 신항을 새롭게 만들고 그 공로로 해서 부산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로를 가지고 전재수 장관은 부산시정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공식이 이제는 좀 흐트러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전재수 장관만큼 누가 해수부를 이렇게 절실하게 이전시키고 강력하게 이 공무원들을 압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장이 바뀌고 수장이 공백이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해수부 장관이 지명이 된다고 해도 또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 해수부가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해수부 이전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그 문측 인사들.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22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고위 간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수년간 교류해왔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한테 많이 로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본인들은 무관하다. 그동안에 모든 걸 들추면 친문과 이제 친윤들만 나온다. 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 수사해라. 이렇게 입장이 급선회 해갖고 엄정한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경찰이 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 친문의 핵심이 전재수 의원이었고, 이 부산 선거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을 탈환해야지만이 지방선거 승리를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그래야지 어떤 이 총선에서까지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친문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부산에서 유력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자리에 앉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임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올해 안에 끝내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올해 안에 끝내라. 그 의미는 지방선거 전에 끝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어제 현판도 달고 그 이사가는 버스에다가 딱 달아갖고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세정에서 짐 빼서 부산 신청사에 입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의혹은 의혹이고 수사야 뭐 경찰이 얼마나 하겠어. 결국 해양수산부 이전은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부산시장으로 가면 돼. 이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너무 비하기 심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모든 이 해수부 이전이라는 수건 사업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부산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조금 더 빠르게 이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과연 이분들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윤영호 본부장 입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수사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헤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광범위한 수사가 를 펼쳐서 통일교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네,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걸 지금 게이트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엮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만 해도 5명 이외에 뭐 민주당 측 인사 15명 정도에게 뭐 교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폭로를 하기라고 해놓고 입을 꼭 닫아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정보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보는 이 연루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통제하에서 이제 주는 것만 받아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전재수 장관이 왜 첫 타겟이 되었는가, 요거 좀 살펴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회에
약간의 고육지책을 가장한 차도계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친문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그 당시 2022년 뭐 2017년 그럴 때 만났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 정권 사람이라는 거죠. 즉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해라. 물론 빈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약간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그 의지라는 건 뭐냐? 아, 통일교를 제대로 수사할 경우에 지금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청대전에 대해서 내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즉 이 통일교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당내의 견제 세력들을 좀 이렇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